그 다음에 219페이지를 보시게끔 되면 맞벽 건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맞벽 건축. 이 맞벽 건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해야 되겠네요. 땅이 이렇게 길쭉한 땅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는 반드시 옆에 경계선을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경계선 띄고 옆에 경계선 띄다 보니까 폭이 너무 좁아서 건물이 제 역할을 못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럴 때 이 주인은 A고 이 주인은 B라 이런 얘기입니다. B가 A와 B가 합쳐서 건물을 든다? 벽을 같이 사용을 해서 띄지 않고 너도 짓고 나도 같이 짓자. 이럴 때 A는 A대로 B는 B대로 지어서 둘 다 외형상으로 보자면은 건물이 하나이지만 사실은 같이 붙여서 졌기 때문에 하나인 것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축법에서는 옆에 건물과 옆에 땅 주인과 합쳐서 맞벽 건축으로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문이 두 개가 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땅 건물 주인이 합의를 하면은 가운데다가 문을 하나로 내갖고 복도를 계단을 같이 써서 계단에 의해서 좌우로 들어가게끔도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맞벽 건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경매가 나오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땅이 합쳤죠. 땅은 토지는 2분의 1. 근데 건물은 사실상 건물은 내 거죠. 원래는 땅도 내 거고 반이 내 거고 건물도 땅이 반이 내 건데 합의를 해서 지다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토지가 지분의 2분의 1, 건물은 전체 매각.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땅은 반으로 받고 이 건물이 전체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건물도 반이고 토지도 반이고 구분 소유에 속하는 건물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건축법을 잘 이용할 줄 모르는 분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것이 실전 사례로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매로 나온 거를 220페이지 보시면은 2016 타경 235 해갖고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400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면 나왔죠. 보면 여기 보면요, 토지 지분으로 나왔죠. 건물은 전체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이 건물이 전체 매각이고 토지는 2분의 1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사실 보면 이 감정평가사가 얘기했듯이 실제 건물은 이렇게 어떤다?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구분 소유로 해서 이 땅만, 이 건물만이 경매로 나온 거고 이 토지의 지분이 어떤다? 반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건물은 기역자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같이 붙여서 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현관으로 같이 복도로 들어간다? 같이 쓰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출입구입니다. 출입구를 같이 써서 이쪽 건물 주인이 있고 이쪽 건물 주인이 다릅니다. 얼른 보면 저게 출입구가 같아가지고 하나의 건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저걸 건물 전체라고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 건물 전체를 다 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맞벽 건축으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오른쪽, 이 건물이 아니라 오른쪽 건물만 낙찰을 받는 거고 오른쪽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 지분의 2분의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건축법에 의한 맞벽 건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저런 경우에 권리분석을 할 때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에 맞법 건축도 있는데 이게 좁은 땅에서 옆에 땅 주인과 합쳐서 맞벽 건축을 하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저렇게 좁은 땅뿐만이 아니라 넓은 땅에서도 옆에 건물과 같이 하게끔 됐을 때는 좋은 경제적 이득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저한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나 혼자도 지을 수 있지만 옆에 땅 주인하고 같이 협력하여 맞벽 건축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건축선인데 이 건축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제가 보기에는 만들기는 잘 만들었지만은 마무리가 좀 잘 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강의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보면은 1961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961년도라 그러면 혁명이 나서 국가재건최고회의 때 국가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에 처음 건축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1961년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건축법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건축법 만들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허가를 받고 지었습니까? 허가를 받고 진 것 같아요? 안 받고 진 것 같아요? 지금도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보면 1940몇 년도에 지어진 건축물 관장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띄워보니까 1921년도에 지어진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196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건축물 관리장에는 보면 1921년도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는 건축법을 만들기 40년 전에서부터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1961년도 국가재건책에서 건축법을 만들기 전에는 조선총독부 일본 천황령으로 조선시가지령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시가지령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서 쭉 오다가 61년도에 대한민국의 건축법이 생기면서 건축법에 의해서 바뀌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건축법입니다. 그런데 이때 61년도에 이 건축법을 만들 때에 제일 만든 것이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을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모든 건축물은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져 놓고 또 하나 만들어진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 건축선이라는 겁니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의 넓이가 4m가 안 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2m를 떨어진 것을 건축선으로 하여서 건축선을 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즉 이때 건축법에서 건축선을 만드는 것은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라는 의미인데 4m 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는 도로는 땅 주인이 건물을 짓고자 할 때 강제로 도로의 넓이를 4m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961년도에 건축법을 만들 때 왜 4m의 도로를 이렇게 강제했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위급시라는 얘기는 불이 났을 경우 불자동차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4m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가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럴 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건축법에 만들어 놓고 모든 건물은 건축선을 넘으면 아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도로 쪽에 있는 땅은 4m가 되도록 강제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선입니다. 따라서 건축선으로 빠져나가 있는 땅은 건폐율과 용적률도 적용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사실상 현황 도로를 4m 넓이로 만들게끔 하는 데는 이 건축법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6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건축선에 의해서 건물을 못 짓게만 했지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고 지목을 변경한 적도 없고 그 땅 주인이 바뀐 적도 없다 보니까 이런 지난 것을 예전에 지었던 건물에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라고 하면은 이 건축선에서 조가리 땅에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안 와라 이러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61년도에 건축선을 만들었을 때는 분할을 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땅에 그 건축선으로만 만들어 놓고 짓집을 못하게끔 분할도 안 됐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제가 땅을 120평을 샀습니다. 근데 도로 폭이 얼마밖에 안 돼? 3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선에서 떨어진 것이 1m 50밖에 안 되니까 제 땅에서 50cm를 도로 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전부 다 얼마를 주고 몇 평을 샀죠? 120평을 샀죠. 근데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건축선으로 나가는 땅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129번지에 내가 건물을 지어서 건축하고 나니까 129번지가 등기부 등본에는 120평, 건축물을 관리 땅은 112평. 똑같은 번지인데 어떻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한 20년 전서부터는 건축선에 의해서 잘라질 때는 어떻나? 분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할을 하고 번지수가 새로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럼 분할하고 서로 번지수가 새로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여기서 이런 건물을 사는 사람이 요 앞에 건축선에 의해서 50cm가 잘라졌다는 것을 모르고 현재 있는 건물과 평수와 건물과 땅을 사는 겁니다. 사서 10년, 20년을 쓰고 있다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지적도상 그 앞에 건축선에서 잘라진 50cm 예전에 내가 건물 주인한테 샀던 그 땅 주인한테서 담당 공무원은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해관계인의 보호입니다. 뭐냐면 민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때는 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땅의 도로가 건축선에서 잘라진 것은 벌써 20년 전에 다 인정하고 사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도로로 다 쓰고 있던 겁니다. 근데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질 때는 사용승낙서 받아오라.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원인은 뭐다?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땅을 이해관계인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게 맞는지 안 받아오라는 게 맞는지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건축법상 도로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책을 한 권 따로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세한 도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기는 오늘 건축선이라는 겁니다. 자,
이 건축선에 의해서 이 경매가 떨어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건축법서 한번 보세요. 건축법 46조에 건축선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보십시다.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1항의 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부지, 선로부지 이 유사한 경우에는 맨 끝에서부터 얼마까지? 4m를 건축선으로 한다. 또 우리 사거리에 보면은 도로 사거리에 보면 코너가 이렇게 사각으로 갈라지는 것이 있죠. 가각으로. 그 가각으로 갈라지는 것도 건축선으로 한다 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선이라는 것은 1961년도에 만들 때에 4m, 건축법상 도로는 4m가 돼야 된다. 4m가 되는 것은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건물을 짓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위급시 불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4m를 고집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한번 경매로 나온 걸 보시겠습니다. 2015 타경 141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주택이 경매로 나와서 6억에 시작해서 2억 9,6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저희들이 3억 7,700을 썼는데 단독 공찰이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권리 분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누구가 있고 전임이 있고 뭐야? 대항력이 있고 배가 있고 대항력 없고 대항력 없습니다. 보증금 합계가 얼마? 2천만 원. 월세 합계 얼마? 여기 보시면은 2015년 10월 6일 임차인 배 권리신고 및 배당금 요구 철회신고서 제출. 여기 보면 배당 요구했죠.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 요구 철회신고서 했는데 이게 용인에 상당히 좋은 땅인데 가격이 거의 반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보면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집이 두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동네가 집이 지어지는데 이 집도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진 동네거든요. 그런데 지적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낙찰 받은 건 14-8이거든요. 근데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쪼가리 땅이 이렇게 있죠. 길게. 이렇게 쪼가리 이렇게 짧게 잘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건축허가를 낼 때에 도로 폭이 4m가 안 되니까 이렇게 쪼가리를 잘라서 어떻게 한다? 4m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낙찰 받은 게 이거고 요 쪼가리 요 길게 된 땅은 경매로 나오지 않고 건축선에서 거기서 살고 있던 먼저 주인 그 사람들이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선으로 잘라진 건데 저 땅 이름은 먼저 건축 있는 사람 그대로 이름 돼 있고 우리는 낙찰이 이것만 받은 겁니다. 여기서 제가 낙찰을 받아갖고 저 사람들이 주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나러 갔습니다. 이사 비용을 좀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근데 이거 맹지를 왜 사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것이 맹지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선에 의해서 찾아진 땅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저런 것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제 도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이 진입도로를 이용해 요 쪼가리 다시 말하면 요 쪼가리 땅을 이용해서 여기에 집이 지어져 있었죠. 동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또다시 어떻게 한다?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맹지기 때문에 이거는 안 살 줄 알았다. 들어올 사람이 없을 줄 알았다. 조금 더 떨어지면 본인이 다시 낙찰을 받으려고 했다 하는데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건축설을 잘 알다 보니까 무시한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요 보면 양지백 쪼가리 땅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보면 제가 이걸 갖고 질의 한번 해고 회신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4-8번지, 14-9번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2010년 5월 16일 14번지 2번지에서 분할된 필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4-8번지 건축물은 14-9번지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멸시한 후 신축할 경우 장애물이 있어 진출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도로 사용 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판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지면에 있는 이 담당자는 이것이 근래의 건축물이 지어져서 건축선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내주는 조건을 건축허가 받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20년, 30년 전에 일어나서 담당자가 수십 번을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땅에다가 허가를 짓겠다 그러면 당연히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하는 담당자가 90%입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러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담당자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시키는 문제가 그다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 건이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법에 나오게끔 됩니다. 건축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